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1과목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건설안전기술은 만점장입니다. 건설안전기술을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 문제가 101번째죠. 공정률이요.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소 사용 기준인 건데 우리는 공정률에 따라서 산업안전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항상 50%에 적용해요. 50%, 70% 미만까지는 50% 이상을 쓸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 65%가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얼마? 50% 이상이 되겠죠. 답은 얼마? 2번이 되겠고요. 70에서 90은 70%. 앞에 것만 보면 돼요. 90%는 90%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6-11조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입니다. 이것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3에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 고시가 개정되어 있어요. 2017년 2월 7일 날 고용노동부 제2017-8호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0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화물 취급 작업요 관련된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해. 그 사실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집이 어두우면 뭐가 온다? 도둑놈이 온다 그랬어요. 귀신이 온다. 그래서 제사도 언제 지내? 밤에 지내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을 비울 때는 뭐 해놔? 전기세가 나가더라도 불을 켜놔라. 왜? 밤 손님이 온다고. 그리고 옛날 선조들이 안전을 다 했고요. 정말 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을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상에서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은 50cm가 아니고 반드시 90cm 이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문제는 잘 아는 문제고 또 종합장이니까 틀릴 수가 없는 문제지만요. 잘 모를 때는 반드시 숫자가 있는 걸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두 또는 암벽 통로의 폭은 얼마? 반드시 90cm 이상입니다. 우리 교재 6-182쪽에 항만 하역 작업장의 안전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에도 명쾌하게 법으로도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이후로 타워 크레인 사고가요 거제도에서도 경기도 구리에서도 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타워가 뭡니까? 바로 타워는요 다리가 한 개밖에 없는 이런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 얘는 어떻게 360도 회전을 하죠. 그리고 얘가 한쪽 다리로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잘 꺾어지고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을요 잘 있고 높을 수 있는 높이까지 높이로 설치할 때 지지 백체가 없으니까 Y로프를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틀리는 겁니다. 첫째, Y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Y로프 설치 각도는 어떠한 게 60도 이내로 해야 돼요.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으로 설치. 그래서 똑같이 해야만 뭘 한다?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Y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Y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아니 이거 봐요. 답 틀렸네. 이거 봐. Y로프 그 고정은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 여기까지 맞아. Y로프를 클립, 샤클 등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할 거. 왜? 고정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거 틀렸잖아요. 그럼 이런 걸 잘 봐요. 요거만 안자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틀렸어. 이게 고정해야 되고요. Y로프가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장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충분한 강도 장력을 갖도록 하고 와이로프, 클립, 샤클 등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어떻게?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용 중에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61쪽에 문제 22번이 됐지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에 더 상세하게 뭐로? 법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104번입니다. 말비계입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지주부대 하단에는요. 미끄럼 방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죠. 지주부대가 수평면 각 기울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75도 이하로 이렇게 말같이 생긴 놈이죠. 해야 돼요. 말비계의 높이가 2m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은 뭐다? 3cm 없어. 몇 cm를 한다? 40cm 이상으로 해야 돼요. 틀렸어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그런데요. 발판은 무조건 40cm로 하되 이동식이라든지 썬라이트일 때는 얼마? 30cm를 해요. 또 비계의 높이가 얼마? 5m 이상일 때는 얼마? 20cm를 할 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계는 수천 번 제가 강의했고요. 또 2016 5월 8일 산업기사, 2017년 3월 5일 산업기사에 출제됐고요. 또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말비계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10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5번입니다. 흙막이 지붕이에요. 잘 보세요 또. 흙막이 지붕 안전조치로 옳지 않는 것이 첫째, 굴착 배면에 배수로를 뭐가 있어?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 하지 마라 이면 답이지 뭐. 이런 게 한 서너 문제 나왔어 이번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조립도의 작성 및 작업 순서를 준수하고 흙막이 지붕에 대한 조사 및 점검 철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면 이럽니다. 여기 잘 보세요. 굴착 벽면에 배수로 설치잖아. 근데 이게 미설치거든. 아, 답이 없는데요. 이걸 잘 보라고. 미설치하면 반드시 어떻게 배수로를 설치해야 돼. 둘째, 지하면서 조사를 하고 조립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작업 순서를 준수해야 돼요. 흙막이 지붕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돼. 어디 있다고?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46조 조립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6번 가죠? 106번은요. 거푸집이라든지 동바리 등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하여금 달줄, 달포 등의 사용을 요봐. 요놈이 또 들어있어. 사용을 해도 사용을 금하도록. 벌써 이런 게 세 문제 나와서 답이 1번이다. 둘째,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짐 동반 등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비농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봐요. 재료, 기구, 공구 등 올리고 내리는 경우 어떻게? 달줄, 달포대로 사용해야 되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죠. 그럼 답이 되겠죠. 우리 교재 6-91쪽에도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36조로서 여러분 확인을 더 시켜드렸습니다. 107번입니다. 로드,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로 공사에 적합한 거푸집은 수없이 많아요. 사이로는 뭐 한다? 주로 바로 슬라이딩 폼이에요. 그래서 사이로도 S고요. 슬라이딩 폼 유일하게 S는 SS예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슬라이딩 폼은요. 다른 말로 움직인다 그래가 활동 거푸집 이렇게 합니다. 높이가 1에서 1.2m 정도의 하부가 약간 벌어진 철판 요크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공법인데요. 콘크리트가 연소가에 타설하면 일체성이 확보돼 공기가 단축되고요. 돌출물이 없는 매끈한 굴뚝 공사에 적합한 것이 바로 뭐다? 사일로 공사에 적합한 게 슬라이딩 폼이 되게. 그 외에요. 메탈이란 말은 뭐예요? 금속이란 말이에요. 메탈 폼에 대해 보충하고 철판 앵글 등을 여기는 써서라 그랬는데 사실 짜서죠. 이렇게 그물같이 짜서 만든 제작된 거푸집이 바로 메탈 폼이고요. 조립이 간단한 거푸집 변형이 적어요. 왜? 금속 그물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가 면이 평활하여 제지창에 사용되는 것이 메탈 폼이 될 거고요. 무지지공법은요. 강제 인장력을 이용해 만든 조립볼을 지주를 쓰지 않고 볼을 걸어서 거푸짐을 지지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보빔과 패코핌이라고 하는데 보빔은요. 수평 형태 이렇게 수평 지지볼을 걸어서 거푸짐을 지지하는 공법이고요. 패코핌은요. 철골 트러스트 신축성 강제 볼로서 여기서 6.4m, 4.7부터 6.4m까지 신축 조절이 가능한 것이 패코핌의 특징이고요.
천장이 높은 곳에 사용되면 100번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워플폼이라 그러기도 와플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량판 없는 곳. 무량판 구조, 팽판 구조,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 제거 부분을 와플폼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자도 빵인가요? 와플이 있죠. 이런 거. 크기는 60에서 90cm, 각 높이는 9에서 18cm, 모서리는 둥근형입니다. 이 방향 장전 바닥판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푸지 바로 와플폼 또는 워플폼이 되겠습니다. 108번째 문제인데요.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로프에서 하물의 하중을요,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입니다. 이 안전계수는요, 사람이 관계되면 얼마요? 10이에요. 순수 하물만 관계되면 얼마? 5가 되겠다. 답은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와이로프 안전계수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로 또는 달기 체인이 얼마? 1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둘째,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입니다. 후욱이라든지 사클, 클램프, 리프 등의 경우는 3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6-51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법 제163조 와이로프 및 달기구의 안전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것은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2017년 2월 7일 법이 싹 개정됐어요. 그래서 안전시설비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용할 수 있어요. 운반기계 수리비는 안전에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안전진단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8개 항목 보면 안전관리자 안전인건비를 쓸 수 있고요. 시설비 쓸 수 있죠. 여기 있죠. 개인보호 안전장구 구입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업장 안전진단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보건교육비라 행사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사용할 수 있어요. 본사 사용경비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교재 6-10쪽에도 있지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별표의 안전기준 안전관리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은 고시 2017년 2월 7일 2017년 제08호로 바뀌면서 싹 바뀌어진 내용이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2018년부터 바뀐 내용으로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저와 동시에 같이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1996년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이 지금 2018년 법과 일치하지 않나요? 당연히 2018년 기준에 맞췄고 여러분 2017년 공부를 한다 2017년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반드시 법이 나오면 그때 바꿀 거고 출제 기준에 의해가 법이 변경된 게 즉시 수정되어 있으니까 2000 아니라 1996년 문제를 보아도 이 사항이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2017년 판만 보시면 되고 2018년에는 2018년 판만 보면 거기에 맞춰 다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번인데요. 110번은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설치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는요. 여기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그럼 여기 10가지가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다 포함돼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특기 용어는 양중기예요. 근데 고소작업 때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요. 이동식이 가능해요. 이동식.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때는 인증을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특히 여기 착각하면 고소작업 때도 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데 해당이 안 되냐. 근데 이것은 단지 움직일 수가 있고 고소작업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이 제외되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51-72쪽에 그러니까 1과목 안전관리론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산업이 동시에 출제됐고 2017년 5월 7일 날 또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1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유해위험 방지계획 첨부 서류는 바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없어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예요.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안전관리 조직표라든지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낸 도면, 재해 발생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등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첨부 서류는 공사 개요서부터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도 포함합니다.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물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도 역시 유해위험 방지계 첨부 서류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219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고 2017년 직전 바로 3월 5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그럼 법에는 어디 있느냐?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15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112번입니다. 항타기 또는요 항발기에 건상용 와이로프로서요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이음매가 없어요. 완전해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벌써 네 번째 나와요. 이음매가 없는 거라는데 원래 못 쓰는 건 어떻게 있는 거죠.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게 모른다고 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건데도 우리는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림의 감소가 공진을 얼마? 7% 초과하는 것이라든지 꼬인 거라든지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요거는 실기 필답형도 작업형에도 많이 출제됩니다. 와이로프 사용 제한 좋고 이음매가 바로 뭐 있는 거 그리고 없는 거 했잖아요.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얼마? 10% 이상인 거.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겁니다.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6-52페이지 또는 2017년 5월 7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법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달비계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13번입니다. 철골 작업 시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전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이거 잘 읽고 옳은 것이 맞는 것이 강우량은요 시간당 1mm 이상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실 1mm 이상이니까요 5mm 이상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뭐 그 기준으로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5mm가 틀렸어요. 두 번째, 강우량이 시간당 역시 이것도 틀렸어요. 1mm 틀렸고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이거 맞아요. 강설량이 시간당 얼마? 1cm 이상. 엄격하게 하면 여기 답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준에 적합한 것은 얼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철골공사 작업 중지 기준은요. 풍속이 초당 10m 세크 이상이고 강우량이 1시간당 1mm 이상인 거. 강설량이 1시간당 1cm 이상인 것이 바로 기준이 되겠고요. 요것도 역시 실기, 작업형, 필답형 고루고루 출제되고요. 우리 교재 6-131쪽에 악천후시 작업 중지 기준에 있고요. 2016년 5월 8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은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법에 383조 작업의 제한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14번째입니다. 가설통로 구조에 관한 기준 옳지 않는 가설통로는요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를 해야 맞습니다. 경사는 20도가 아니고 경사는 얼마? 30도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럼 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20도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 기준에는 30도 이하니까 틀렸다고 보입니다. 추락의 위험인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죠. 수직경이 가설된 통로기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설 통로는 얼마? 경사는 30도 이하라고 우리 교재 필기 6-1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에 있고요. 2016년 3월 6일 산업기사에 출제됐고 2017년 5월 7일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15번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대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냐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고요. 우리 교재 6-85쪽에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법으로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의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116번입니다.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 통로의 설치 기준이 옳지 않는 겁니다.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발판과 간격 일정하게 하고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보다 얼마?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가 아니고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틀렸어요. 계단참 기준은 10m 이상의 경우 얼마? 5m 이상마다 설치하고요. 우리 교재 6-15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산업기사에 출제되었고 2017년 5월 7일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으로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117번입니다. 흙막이 계측의 종류 중 주변 지반의 변형을 측정하는 계획이네요. 이거는 주변 지반 변형 측정은요. 인클리노 메터를 측정하는데요. 틸트 메타와 스트랜드 게이지, 로드 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경사계를 가지고 틸트 메타인데 이것은 지상 인적 구조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지포면 치마계는 주변 지반에 대한 지포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지포면 치마계는 흙막이 여기 만약에 이게 레벨 앤드 스텝이 있다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주위 지반에 대한 지포면 치마량을 이거로 측정해요. 지중 경사계 인클리노 메터인데 지중 수평변을 측정해 흙막이 기울기를 정도인데 이거는 수직은 주위 지반이 아니고 주변 지반. 이게 맞냐 안 맞냐 근데 어쨌든 요 놈이 있으면 요게 둘 다 답이 되는데 지금 뭐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중 경사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드 게이지는요. 흙막이 버팀대 변형 정도를 파악하고 로드셀은 하중계로서 흙막이 버팀 장력 토합, 토리벽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이 출제되니까 기억을 잘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6-118쪽에 계측장치 종류 및 설치 목적이 있고요. 또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에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118번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 옳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공간상 효율적으로 적재할 것. 요거 잘 보세요. 저도 지금 혼동되잖아.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하여요. 치우치면 안 되죠.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봐요. 치우치지 이렇게 빠져. 안자를 탁 빼먹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벌써 이번에는 4개나 나왔잖아요. 4문제. 구례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에게 화물의 붕괴라든지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되겠습니다.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요. 해설을 해보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가 화물 적재 준수사항으로 하중이 어떻게 해요? 요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그리고 요걸 딱 바꿔버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교재 6-5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도 있고요. 법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제173조에 화물 적재 시의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119번째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한 안정대와 관련된 용어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이요. 이건 반드시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체의 지지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으로 상체 등 신체 일부만을 지지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 안전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안전대에서요 전신을 지지하는 건 안전그네밖에 없습니다. 벨트라든지 버클이라 이거는 뭐요? 다 잼주는 부속품이 되잖아요. 그 안전대의 종류는요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한계거리 이게 안전대인데 여기 알아두면 뭐냐? 요걸 알아둬야 돼요. 요 자체가요 이게 보조 잼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잼줄도 될 수 있고 이걸 물어요. 여기 잼줄 할 때는 반드시 큰 게 훅이라는 게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 제 보조 잼줄은 양쪽 다 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는 뭐요? 이거는 잼줄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다 훅이에요. 요거는 보조 훅들이고 요럴 때 알아둘 게 있어요. 요게 훅이고 요거는 뭐요? 신축 조절기고요. 또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요.
이게 바로 안전근해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신체 상부 지점만을 적용하여. 요거는 뭐요? 안전블록이 되겠고, 요거는 충격 흡수 장치. 요거는 뭐요? 추락 방지대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재 1-89 합격날개 은행 문제 드렸지만 실기 작업형의 출제가 많이 돼. 이것은 건설 안전기술로 나오지만 1과목인 안전관리론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고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터널 공사의 전기 발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하향률을 충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도통시험이라든지 저항시험을 해야 해요. 왜? 전기가 정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통하지 안 통하고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유지한 채 그 단표를 전환시켜야 되고요. 근데 여기 봐요.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유지한 채 요거 뭐 연결을 유지한 채 그 단부를 전환시켜요. 유지한 채 단부를 전환시키면 어떻게 폭발을 해본다. 요 반드시 연결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요 때는 정독하지 않으면 틀려. 답은 3번입니다. 점화는 선임된 발파 책임자가 행하고 발파 기어 핸들을 점화할 때 이후에는 시건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합니다. 발파 작업의 안전기준은요. 이렇게 미지점부터 이렇게 상세히 11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6-128쪽 문제 4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5월 7일 산업기사가 아닌 기사시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시험 볼 거야. 안전한 합격으로 될 겁니다. 그래요. 다음 시험에도 안전한 합격이 돼. 여러분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안전기사에 합격하는 건 틀림없고요. 특히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보건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도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고요.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있고요. 지금 2017년 6월 현재도요. 고용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공사에서도 50억 이상 공사에는 안전보건 관리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 있는 자격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강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